자, 이번에는 스텝 5일 거예요. 스텝 5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드 기준으로는 이제 마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자, 이것을 시뮬레이션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5고요. 스텝 5의 코드 자체는 4번을 연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er.js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스케치의 내용도 일단은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스텝 5번에 들어가서 자, 스텝 5번에서 일단 무버가 없으니까 무버 불러와야겠죠? 무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의 내용을 복사해서 무버 집어넣고 세이브하고 5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제목 바꿔줘야 되죠? 스텝 5. 이제 우리는 마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줄은 알지만 원리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식을 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찰력이라는 거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냐면요. 마찰력은요,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핑크색은 중력입니다. 이 마젠타색은 중력이고요. 이 파란색이 마찰력이고요. 이 빨간색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이 물체의 속도입니다. 벨로시티예요. ACC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물체인데요. 모든 물체에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직항력을 여기서 묘사하면은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수직항력을 여기서 보면 되는데, 수직항력이라는 거는요, 물체가 접촉면에 대해서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갖고 있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거는 거를 제대로 묘사하려면은 이 수직항력 곱하기 여기 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뮤라고 하는 거는요,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고 마이너스 1은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한 마이너스 1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마찰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중력은 뭐 이렇게 아래로 깔리고 수직항력 물체에 대해서 접촉면에 대해서 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묘사하려면요, 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밀하게 이것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그 느낌보다 그저 약간 마찰력을 유사하게 표현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려면요,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가져갈 겁니다. 이 수직항력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할 거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프릭션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역으로 된 방향에 곱하기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결과물로 나오는 건요, 힘에 해당하는 거가 될 거고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텝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텝 4를 그대로 묘사해 온 상태고요. 스텝 4에서 우리는 중력을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것도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질량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마찰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작업을 할 거냐? 여기 스케치에서 작업을 할 게 아니라요, 무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버에 어떤 거를 추가를 할 거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 통통 이렇게 튕기잖아요. 근데 여기 부딪힐 때마다 지금 이거는 완전 탄성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부딪히면은 정확히 부딪힌 만큼 이렇게 통통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구공 되게 잘 튀지만 뚝 떨어뜨려 보면은 농구공이 떨어졌다가 좀 덜 올라오고 떨어졌다 덜 올라오고 떨어졌다 덜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일단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코드를 수정을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거
지금 화면 바닥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기존에 여기에서 딱 그 반지름만큼의 딱 접촉하는 그 부분 고려해가지고 하는 코드가 있었죠.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this radius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는요. 마이너스 this radius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따라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this radius를 넣어주면 되고, 자, 이 계산하던 공식에 마이너스 this radius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this radius를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거 넣고 여기도 넣고 이쪽은요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를 넣고 자,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죠. 이제 각 공마다 자기의 레디어스를 감안을 해서 튕기도록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벨로시티가 튕기면은 벨로시티를 그대로 역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원래 있던 속도에서 0.9가 되면 어떨까요? 자, 이거를 저는 변수화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let const bounce 라고 하고 요거를 마이너스 1보다 좀 더 큰 값,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이죠. 오히려 절대값이 좀 더 작아지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에서 좀 이걸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스를 마이너스 1 곱해주는 이 자리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한 0.9 정도로 넣어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구공 정도의 느낌이 될 거고요. 0.9는 한참 걸리려나요? 예, 그래도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만한 정도 범위 안에서는 되죠. 반면 여러분 스쿼시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스쿼시 공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0.25 뭐 이렇게 되겠죠. 스쿼시 공이 진짜 안 튑니다. 그 스쿼시 보면은 엄청 통통 튀는 것 같죠. 스쿼시가 실제로는 공이 떨어뜨리면은 거의 튀지를 않아요. 그거 사람이 있는 힘껏 쳐서 빵빵 튕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0.9 정도로 놓고 세이브를 하면 바람에 의해서도 시뮬레이션이 되지만 점점 이 높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줄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더 높이 올라오진 않아요. 왜냐면 바람은 정확히 오른쪽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달달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의 멈추면은 이제 거의 저게 이제 떨림이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어떤 마찰력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소리나 이런 것으로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점점 덜 튀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약간 완전 탄성체가 아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에너지를 점점 잃어가면서 튕기는 것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씩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공기 중에서 뭔가 마찰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촉됐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보면은 딱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점점 속도를 잃어야 되는데 사실상 속도를 잃지 않고 있죠. 바람에 의해서 받은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얼음 위에서 쭉 미끄러지는 것처럼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얼음처럼 마찰이 낮은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마찰이 0이죠. 초전도체 같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마찰로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자,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체크 엣지 외에 저는 엣지 프릭션 이라는 코드를 만들 거고요.
이게 어디서 작동을 하게 할 거냐면 엣지 프릭션이 우리 여기 체크 엣지스 위에서 작동을 하게 할 겁니다. mover a edge friction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 여기에다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엣지 프릭션, 제가 이거 다시 쓸게요. 엣지 프릭션이라고 이렇게 안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이 엣지에 닿았냐로 하겠습니다. 바닥에 대해서만 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컨택트 엣지라고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리턴 타입의 함수로 만들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너 말이야, if this pose y가 혹시 컨택트 엣지가 잠시만요. 포즈의 y가 height 마이너스 this radius랑 일치하냐. height 마이너스 1이죠. 이냐고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true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return fal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자, 이 컨택트 엣지를 어떻게 써먹냐면은 자, 컨택트 엣지 를 if 구문 안에 넣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if가 mover a가 컨택트 엣지인 상태이면은 무엇을 하게 할 거고 아니면은 아니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할 건데요. 뭐 여기도 mover b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인데 t가 지금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하면은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만약에 저렇게 딱 여기에 접촉면에 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됐을 때 let C 자, 이 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뷰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에 대해서 0.5 정도를 이렇게 값을 줄 거고요. 이게 0에서 1 사이의 값이어야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네 0.1 정도를 주도록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프릭션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속도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릭션은 create 벡터를 하는데 mover A의 velocity의 x 값을 가지고 오고 mover A의 velocity의 y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어차피 사실상 mover A의 velocity를 복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도 되냐면 let friction velocity mover A의 velocity에 대해서 cop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mover A 값의 velocity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카피를 떠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무엇을 할 거냐? 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방향을 뒤집으려면은 friction에 멀트를 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x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y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방향이 뒤집히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프릭션에 대해서 멀트를 한 번 더 해주는데 뭘 하냐면은 자, c 이 0.5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 mover A한테 apply force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apply force에 friction을 집어넣는 거죠. 제가 하나 실수했는데 업데이트 뒤에 할 게 아니라 업데이트보다 앞에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업데이트보다 앞에서 해주고, 이 친구든 무버 B에 대해서 해줘야죠. 자, 그러면 프릭션은 무버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네네. 서 들어가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1로 하고요. 자, 바람을 불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바닥에 붙은 뒤에는요, 바람을 이렇게 불면은 더 빨라지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컨택트 엣지의 상황에 따르면 트루가 되는 이 상황마다 네, 힘을 점점 잃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점점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값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아서요. 엄청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멈추게 하고 싶어서요. 통통 튀기다가 불안하다. 나 왜 코드 잘못 짠 것 같지? 안 느려지는 것 같아. 느려지는 거 맞아? 안 느려지는 것 같은데? 네, 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자, 뭔가 잘못 짠 것 같거든요. 잠깐 점검 좀 해볼게요. 아, 이게 계산에서 약간만 값이 틀어져도 사실 이 조건을 부합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요. 이걸 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하이트에서 하이트 마이너스 1에서 레디어스만큼 뺀 것보다 조금 더 한 픽셀만 더 주도록 할게요. 한 픽셀만 더 준 것보다도 작으면은 그런 경우에 좀 잡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약간 보안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점 레벨에서 아주 뭐 몇만 이렇게 틀어져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컨택트 엣지에.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막 불어주고, 어이구, 잠깐만, 이번엔 왜 사라져버리지? 아,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잠시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이 코드를 잘못 쳤어요. let friction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여기 이 부분이 코드가 잘못돼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워낙 마찰력이 세서 좀 밀어도 금방 멈추고요. 이 친구도 금방 멈춥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체크 엣지를 통해서 이 친구의 결과적으로 바닥에 붙었을 때의 좌표는 하이트에서 마이너스 1 한 이 좌표에서 마이너스 레디어스 한 좌표, 이 지점으로 이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냐를 확인하는 게 포지션 기준으로 하이트 마이너스 1 한 거에서 마이너스 레디어스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프로세싱에서 이런 것들 계산하다 보면 이게 모든 시뮬레이션이 마찬가지인데 뭐 0.00001의 오차 정도만 있어도 이게 더 크다의 상황이 더 크거나 같다의 상황이 아니라 아니 조금 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서 약간 보완 값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바람을 불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마찰 때문에 이제 금방 없어지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은 마찰력이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속도에 비해서 0.9에 해당하는 만큼의 역방향으로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둘 다 0.9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무거운 친구한테는 0.5 절반 값으로 이렇게 주면은 그 느낌이 또 이제 다르겠죠. 이 친구는 0.9라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턱 붙어버리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르구르구르 느낌 나다가 이렇게 멈추죠. 네. 그게 아니라 이게 0.1 수준이면은 굉장히 얼음 위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더 많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통통 튀기다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작게 001, 0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자, 큰 친구한테만 이 C값을 줄였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자기가 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꽤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결국 멈추기는 할 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마찰력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멈추게 되죠. 멈추는 거 보려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조금 설명하다가 제가 좀 약간 코드 잘못 짠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설명이 애매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잘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마찰력이라는 거 이제 이야기하려면 제대로는 이제 접촉면에 대한 수직 항력 어떻게 이런 것도 찾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간략화해서 묘사하자면 마찰력이라는 거는 원래 진행 방향의 마이너스 1 하고 거기에다가 마찰 계수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 마찰 계수는 1에서 0 사이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코드 이 부분을 보면은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마찰 계수, 그 다음에 원래 이 프릭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고 있던 진행 방향에 대한 그것을 복사를 떠서 마이너스 1 해서 반대 방향으로 뒤집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값을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써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찰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